자, 국회에서 그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종교인들이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그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이 가운데 그 종교인들이 하신 말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선은 탄핵소추가 기본이 돼야 되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어떤 국가가 존재하고 존립할 수 있는 이유는 헌법 질서 속에서 국민들이 헌법 제정 권력자로서 만들어낸 합의, 그 시스템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을 받드는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위치에서, 그것도 제일 높은 위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다는 사람들이 대놓고 헌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자기 입으로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그 전에 최상목도 그랬고 이번 한덕수도 그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조건 인정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이 안 따르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냥 헌법 지키지 않고 대충 해도 출세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구나. 오히려 저 뭉개는 사람들이 자리를 더 오래 유지하는구나. 이거를 남긴다는 거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다가 명확한 오점을 남기는 수준을 넘어서 이거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엄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 파면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예.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거부권 행사를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이 세 명이 역대 최대인 41건이라고 합니다. 그 짧은 기간에 이승만을 능가했다고 하죠. 예. 이승만을 능가했다고 그러고 최상목 씨가 대행으로서 한 거부권만도 뭐 전체 랭킹 3등인가 뭐 2등에 해당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7번, 최상목이 9번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헌법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가, 그리고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의적으로 왜곡하는가를 드러내는 거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 그 참여정부 때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 대해서 그 해임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국회가. 예.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나요? 거기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그때 무슨 농민 시위에서 사망자가 있었던가 이래가지고 경찰 진압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분이 있다. 그러니까 경찰을 지휘할 책임이 있는 행안부 장관이 물러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완벽한 정치적 공격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다수당이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니까 삼권 분립도 헌법 질서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당시 김두관 장관이 사퇴했다고요. 해임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헌법적 존중하고 이번 상황을 비교해 보시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헌법에 따라서 이런 결론이 당연한 거니까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헌재에서 직접 판단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왔는데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다 대고 지금 헌법을 지켜야 된다, 법률을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들이 지금 거부권이라는 거는 내가 헌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네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달랐던 이번에 이제 소액주주와 관련한 이 상법 개정안, 예. 이것도 거부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자들은 그냥 특정한 어떤 이익 집단의 대표일 뿐이지 헌법을 중심으로 두고 사고하는 정상적인 공직자가 아니다. 그거를 자백한 일이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다. 결국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입법부를 좀 무시하는 걸로 좀 보이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삼권 분립 법치주의 이거 자체를 그냥 부정하는 거고. 예. 그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위치나 이런 것들을 망각한 채로 그냥 무조건 행정부 우위, 우리가 그냥 집행하면 집행하는 대로 되는 거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어할 수 없고 우리가 싫은 거는 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고 학계 일각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제6공화국 헌법이 설계했던 사회적 합의나 가치들을 이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지금 공화국의 근간을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공화국, 제7공화국을 준비할 때가 됐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예를 들자면 과거에
정몽주 정도전 논쟁하고 비슷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냥 고려 왕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왕을 바꾸고 개혁을 진행하자라는 의견과 아니다, 이거는 바닥부터 갈아엎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그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왕조가 들었을 때, 과거에 이제 왕조국가 때를 보면은 그 사회가 갖고 있던 어떤 그 공정하고 공평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고 부나 권력이 집중되고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국가가 합의한 시스템을 다 무시하는 일들이 생김으로 해서 기층 민중이 소위 지배 엘리트들의 도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상황, 이게 되면 왕조가 무너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딱 지금 그런 상황이 됐죠. 예. 이 판사나 헌법재판관이나 아니면 무슨 배웠다라고 하고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고위직에 있다라고 하는 관료들의 행태나 판단을 믿을 수 없다. 이 자들의 민낯을 이번에 여실히 봤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하잖아요. 1905년 을사년에 벌어진 일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120년을 지난 다음에. 예.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본 자체를 재설계해야 될 때가 왔고 그런 모습들을 지금 윤석열 일당이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